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진성 이정훈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30분에서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로 전일 미국 국내 시장의 마감 시간과 오늘 대응 전략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요즘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다 해드리지 못한 시황 전략, 업종 및 종목 전략, 이슈 포인트 등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신규 종목 추천과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함께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니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률 잠깐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플라이 55.60%, 동진 세미켄 10.79, STI 6.61, 인텔리안테크 6.78, 자화전자 9.36, 하나투자증권 8.43, 랩지노믹스 11.11, 삼성전기 10.36, 엠노 11.50, 이렌텍 10.92, 국순당 25%, DY 77.40, 고려아연 7.41, 현대오토에버 7.92, 해성산업 5.12, 삼천리자전거 27.27%, CGM 8.14%, 흥국 F&B 5.85, 테스나 6.09, 무학 31.91%, 신세계 6.69%, 인포뱅크 20%, 써니전자 29.73%, 가비아 6.25%, 기가레인 15.72%, 유비코스 10.82%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은 주식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국내 선물, 해외 선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해지 매매 개념으로 선물 매매도 조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선물 매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부도 좀 같이 좀 하시고요. 그러면서 투자의 폭을 좀 넓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전일 뉴욕 마감 시황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큰 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02%, 1.65% 하락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8% 급락했습니다. 4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8.1%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전월 기록한 8.5% 상승보다는 소폭 낮아졌고요.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월 기록한 1.2% 상승을 크게 밑돌았지만 시장 예상치인 0.2% 상승은 웃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4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0.4%와 6.0% 상승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후퇴하며 투자 심리를 급격히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강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FED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7.2%에 달했으며 75bp 인상 가능성은 12.8%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전일 장 마감 후 시장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발표하면서 26% 이상 폭락했으며
햄버거 체인 웬디스도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순이익 발표에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날 채권 시장 엇갈린 4월 CPI 해석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고 달러화도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예상보다 높은 4월 CPI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등에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제약,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경기 관련 서비스업, 소매, 기술 장비, 자동차, 의료 장비, 보급, 산업 서비스, 운수, 통신 서비스, 은행, 투자 서비스, 복합 산업, 경기 관련 소비재 업종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종목별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A, 메타,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리비안은 포드가 보유 중인 리비안 주식 800만 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가운데 급락했고요. 코인베이스와 웬디스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급락했습니다. 쿠팡은 재차 급락세를 보이며 다시 주당 10달러 선 아래로 밀렸지만 장 마감 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 내 거래에서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71억 4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제한가를 낮추거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 마감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가스관 가동 중단 사태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부각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영 가스 운송 기업 GTSOU는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러시아의 방해로 노보프스코우 가스 압축 시설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보프스코우 시설은 하루 최대 3,26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가 지나는 통로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산 가스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해졌고요. 이로 인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이는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 원유 재고가 증가한 점은 국제유가의 상승폭을 제한했고요. 미 에너지청 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48만 7천 배럴 늘어난 4억 2,421만 4천 배럴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는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와는 달리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360만 7천 배럴 감소했고 정제유 재고는 전주 대비 91만 3천 배럴 감소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5.95달러 상승한 105.7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제가 또 말씀드리고 뉴욕 증시도 말씀드리고 계속 하고 있지만 우선 그 국제유가와 국내 증시와의 일단은 관계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유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5월 5일 오펙 플러스는 5월에 이어 6월에도 원유를 하루 43만 2천 배를 증산하기로 합의했고요. 한편 다음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는 6월 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가 상승 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수익 악화나 개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일 경우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을 유도하며 대체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국제유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장이 시작하기 전에 국내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국제유가 지금 또 말씀드리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4월 CPI 시장 예상치 상회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에 약세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8.19 하락한 2811.94를 기록했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인텔이 하락했고 AMD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AMAT는 마이너스 3.04%로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이너스 2.8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퀄컴, 테라다임, ASML, TSMC, 코보, 랩리서치, 엔비디아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크게 반도체 업황과 미 증시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국내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메이저 반도체 업체 등을 비롯하여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차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다우존스 차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 목요일이나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또 이제 수요일 이제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끝났었죠. 이날 수요일 마감이 장대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저점을 깨게 되면 그 다음 저가로 가격이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빠진 걸 맞췄다고 해서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뭐 투자에 관련해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는 시장의 어떤 그런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는 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일정 부분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에 관련해서 제가 생방송 중에 계속 차트 분석에 대해서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격이 이 전 저점을 완전히 깨버린 상태입니다.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완전히 깨버린 상태고 현재 가격대는 자, 이 저점을 깼고 현재 가격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500, 반도체 뭐 이런 미국 지수들의 어떤 그런 하락세가 국내 시장에도 어김없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100%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을 반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내 경제가 그 경제 상황이 수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에 특히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쪽 뭐 이런 쪽의 경기를 국내 시장은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의존도가 거의 한 70%, 80%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 그다음에 국제 유가, 그다음에 골드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어김없이 빠졌죠. 저번 주 목요일이 수요일. 자, 저번 주에 제가 목요일 아침에 방송을 했으니까 수요일 마감장에서는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됐고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 날 당일날 이제 음봉으로 또 마무리되면서
이 저가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저가를 또 깨게 되면 그 다음 가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김없이 깨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항상 모든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 차트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승을 할 때도 상승하는 가운데도 하락이 존재합니다. 상승 가운데도 하락이 존재합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항상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지만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을 사가지고 그 홀딩을 하고 추세를 계속 타고 흐름을 타고 계속 이제 수익권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가운데 이 차트의 그 차트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상승할 때는 그냥 고점을 계속 높여나갑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나갑니다. 여기도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높여나가려고 했으나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 일정 부분 하락합니다. 이렇게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한테는 또 뭐 이평선이라는 지표가 있죠. 아주 간단한 뭐 모든 차트에 다 표시가 된 이평선입니다. 이 이평선이 지지선이 되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타면서 녹색선 저항받고 검정색선 지지받고 하면서 전고점을 뚫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재차 상승할 수 있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하락합니다. 검정색 선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하락,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요. 전고점을 살짝 돌파를 했으나 전저점을 깨버립니다. 전저점을 깼으나 200일선을 맞고 지지받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 상승할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 전저점마저 깨버립니다. 근데 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200일 동안 지켰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을 깨버렸다면 그 다음 가격으로 하락할 수 있답니다. 완전히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시 경기가 좀 풀리는 듯 상승합니다. 그러나 200일선의 저항에 부딪혀서 힘을 못 쓰고 다시 재차 저점을 깨면서 하락합니다. 다시 또 재차 반등했으나 200일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재차 하락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평선을 그냥 우리가 무심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이평선의 중요성, 자, 이런 잔파동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쳐도 최소한 이 200일선 아래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200일선 좀 너무 길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녹색선을 씁니다. 녹색선 아래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차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상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매수를 들어갑니다. 빠지고
아, 다시 또 회복하는구나. 빠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상 속의 차트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할 때 특히나 여러분들 요즘 모바일로도 보시고 컴퓨터로도 보시고 이렇게 차트를 많이 접하실 텐데 상상 속의 차트를 혼자 그려가면서 투자하는 아주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다가 여기 저항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잠시 투자를 보류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차 상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빠졌다가 디디는 거 확인하고 전고점 뚫으면서 돌파할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도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전저점을 깨고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이유는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상도 0.25에서 0.5%로 상회하는 그런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대응하는 것. 시장 우리가 개인이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물론 개중에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그런 섹터군들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저점 하락할 때의 특징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입니다.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고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또 완벽하게 깨면서 하락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항상 우리가 추세선도 많이 그려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이런 형태의 추세선입니다. 계속 이 추세선 안에서 놀다가 추세선 밖으로 빠져나가서 다시 이평선 맞고 상승 돌파해 줘야 되는데 맥없이 떨어지면서 이평선이 지지선이 되었던 이평선이 저항선이 되면서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계속 보여줍니다. 이 정도의 차트 분석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차트를 계속 보시다 보면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기본적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기술적 분석만으로라도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잠깐 보시면요. 차트 모양은 다 동일합니다. 거의 미증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추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살짝 돌파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저항받고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랬던 모습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차트 모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 차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그때 이날 수요일 잘때 양봉 냈던 날이었었고요. 목요일 아침에 제가 방송을 할 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전저점을 깨게 된다면 2차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안조 낙제나 이런 것들이 터질 만큼 터졌다. 시장도 이제 거기에 좀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날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추세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완전 지지받는구나,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위에 이 검정색 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고점이나 아니 돌파하고 지지받고 다시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하면서 매매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똑같은 얘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간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여기 추세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맞고 이 추세선이 이게 선이 두 줄이잖아요. 이 선이 이 가로로 이렇게 되는 선들이 있고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둘 다 통차트이긴 합니다. 통차트인데 통으로 움직인다. 이 통 속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뭐 통차트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우하향하는 통차트입니다. 항상 어디선가 그 지지와 저항을 맞고 그러나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다시 돌파해주고 이러면서 통차트의 모습이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다시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다시 이런 통차트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우하향 통차트.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강력하게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이런 통차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우상향하는 통차트의 모습을 만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투자를 잠시 보류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컬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점이 있고 고점은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저점도 계속 낮추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 부분이 뭐 저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저점이나 고점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점이 여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면 지하 2층, 지하 3층을 계속 구경합니다. 그리고 고점이 저기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해버리면 수익이 뭐 100%, 200%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20%, 30%만 수익 내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팔 시점에는 매도를 할 시점에는 그 자리가 고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공포감을 느끼고요. 또 시장이 상승을 해도 우리 투자자들은 또 공포감을 느낍니다. 언제 어떻게 바로 또 하락할지 모른다라는 투자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물론 매수를 하기 전에 그런 전략을 짜긴 하죠. 그러나 일단은 매수를 하고 나면 이게 뭐 숫자가 보이죠. 금액이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차트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줍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추세를 끌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진입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손절 타이밍 이런 것들을 차트 속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고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대응하시면 아무래도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저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9시 1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좀 보시면은 오늘도 갭 하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저번 주에 화수 목요일이죠. 수, 금, 네. 하여튼간에 자, 추세선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고, 통차트에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차트에서 국내 시장 완전히 깨고 내려오면서 지금 하락 전환하고 있고요. 자, 전일 대비 등락률을 잠깐 보게 되면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종목하고 같이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 853.71 지금 현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갭 하락에서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 저점을 살짝 좀 지키는 모습을 국내 시장에서는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오늘 일단 하락 출발한 만큼 하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얼마나 달아주느냐 일단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오늘은 좀 녹록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물 옵션 차트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자, 여지없이 갭 하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고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트의 흐름은 이 정도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그 통차트에 통차트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김없이 갭 하락하면서 완전히 이탈해 버렸습니다. 주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 자, 아래로 하방으로 좀 일정 부분은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손절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손절 잡으시고 물타기 이런 거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금을 더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업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장에서 내 매수가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물량을 더 집어넣는다. 이런 것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은 쓰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좀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좀 열어놓고요. 자, 오늘 지금 좀 날아가고 있는 모나리자. 자, 갭 상승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현재 19.97%. 광명전기. 자, 제가 지금 이거 오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진입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아침에. 자, 지금 위치 괜찮죠? 자, 골드선 위에서 나오는 첫 번째 쌍바닥 자리는 놓쳤으나 두 번째 매수가 나올 타이밍인 거죠. 자, 매도 다음에는 매수 나옵니다. 파란색 화살표와 분홍색 화살표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지금 공략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재룡전기. 자,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간 것들, 갭 상승한 종목들은 갭 상승한 부분 매우로 내려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상당히 좋습니다.
신화콘텍.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종목이 좋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을 하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1,500억 이상. 시가총액 458억. 자, 있으면은 이 종목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같이 좀 봅니다. 자, 요것도 개상승했죠. 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개상승한 종목들 쫓아가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추경 매수입니다. 추경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것들, 지금 이 종목도, 자, 이 골드선과 이 지금 뭐 약간 살색선 비슷한데 저는 골드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골드선과 봉의 이격이 넓으면은, 넓다 좁다의 뭐 기준은 뭐 개인마다 다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격이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추경 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골드선 위로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골드선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선과 봉은 서로 만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러 내려왔을 때 다시 반등 주면서 그때 다시 공략을 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뭐 이거 갭 상승했다가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일단은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제 아무리 튼튼한 종목도 일단 쳐다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U자 형태로 돌아나가는 종목, 그 다음에 돌아나가서 골드선 지지받고 재차 종고점을 뚫어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총액이 918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식료품 관련주고요. 자,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발표. 자,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적지만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 종목은 너무 올라갔죠? 자, 이 골드선과 봉의 이격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들입니다. 이런 자리. 골드선을 지지를 확인하고 종고점을 뚫어주는 포인트. 이 포인트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지받고 종고점을 뚫어주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상승합니다. 자, 테크놀로직스. 이것도 어제 같았으면, 어제도 장대 양봉이니까, 만약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뭐 매수 신호가 나오고 하면은, 저 같으면 이거는 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가, 항상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종목들은 그런 움직임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지금만에 따라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추경 매수, 영락 없는 추경 매수입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재룡산업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종목들 골드선 아래 있고 하단 지표가 지금 여기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하단 지표가 일단 이 종목의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 방향성이 빨간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쫓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는 건 아니고 재차 골드선을 맞고 다시 종고를 돌파할 이 시점에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차트를 돌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자리.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는 종목들,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이 골드선 자체가 저항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의도한 골드선은 변곡선입니다. 변곡선.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드선을 완벽하게 지지받고 반등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시세가 완전히 전환됐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왜 예외가 없냐면 그게 바로 기준과 원칙이 그렇습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자기 소신껏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투자한다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래컴퍼니.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 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하지 않습니다. 에너토크. 자, 이것도 아직은 골드선 언저리에 걸쳐져 있고요. 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어쩌면 추격 매수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에서 보면 많이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봅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할 때 고점과 저점이 있죠. 그 중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실적이 없다가 실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습니다. 상승합니다. 기대감에 상승합니다. 그 기대감에 상승 급등을 했다가 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에 상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막 이런 타이밍들이 옵니다. 근데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행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기업의 적정 주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골드선을 한 번 더 재차 뒤지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좀 뭐 일단 플러스이긴 하지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진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주봉이고요. 자, 이것도 뭐 중간에 이렇게 걸쳐져 있죠. 지금 이 가격대 고점과 저점의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위치가 가장 위험한 위치입니다. 기준선이라는 건 어떤 거를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리만 잘 잡으면 상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선 밑으로 꺼지면,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을 기준선으로 잡았다면, 이 선 위로는 매수, 이 선 아래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준선 한 개만 가지고도 내 매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좌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진전기방, 휴림로봇. 자, 너무 올라갔죠? 자,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성산업, 지금. 자, 이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것 같지만, 골드선 맞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골드선 맞으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계속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지금 이 시간에 뭐 종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지금 국제 정세를 알려드리고 뭐 이런 거 계속 해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차라리 차트 분석하면서 이런 데서 막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격 매수하는 겁니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답니다. 그럼 최대한 쌀 때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아시는 분들이 프로입니다, 프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갭 상승해서 뭐 그냥 날아갈 것 같죠? 그러나 또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골드선이 위로 따라붙거나 봉이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한 개입니다. 한 번은 맞습니다. 맞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높은지 모르고 갈 것 같지만 힘 다 빠져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골드선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고요. 어느 지점에선가 만날 겁니다. 이 만나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나긴 만났으나 하방으로 그냥 깨고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상승할 것인가는 계속 말씀드리죠. 올라타서 지지받고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깨면서 밑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쌍봉이 되는 거고 쌍바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차트 분석 거의 다 하시는 겁니다. 자, 수절대. 자, 골드선 아래에 있는 종목 쳐다보지 않습니다. 노토스. 자, 이런 종목들 어떻습니까?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했었어야죠. 여기 매수 종고 좀 뚫어줄 때, 이럴 때 요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단신기계. 자,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뭐 봐도 질리지 않는 게 차트 분석입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막 따라 들어갔죠? 막 이런 데서 와, 다시 자, 상승했어요. 자, 조정 줄 만큼 좋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사야 되겠죠? 막 사고 싶죠? 자, 안 됩니다. 최소한 이 골드선하고 만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골드선 언저리에서 매매를 못했으면 다음 골드선 언저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사세요, 뭐 사시면 수익 납니다, 막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계속 안전하게가 최우선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